안녕하세요 대장님. 현금 2억 2천으로 투자 및 실거주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은 원리금 균등으로 150에서 180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장소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그 다음에 베뉴브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장님. 현금 2억 2천으로 투자 및 실거주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은 원리금 균등으로 150에서 180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장소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보자. 2억 2천에 2억 2천 나누기 0.60% 대출이다. 한 5억 5천 한 5억 5천에서 6억대 아파트까지 가능하겠죠. 5억 5천에서 6억대 아파트고, 그러면 만약에 센텀 협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도 일단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2억 2천 내 자본금, 보자. 대출에서 내 자본금이 2억 2천, 2억 한 2천 돼야 되고, 그럼 대출 3억 5천 5백을 받고 월 납입액이 212만원 정도 됩니다. 212만원 정도고, 금리는 수협이 제일 싸네요. 수협이 제일 싸서 3.84% 정도. 호갱노는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5억 8천짜리를 하자니 조금 월 납입 금액이 이제 150에서 180이니까 요게 215니까 5억 8천은 조금 부담이겠네요. 자, 그럼 4억 5천짜리를 했을 때는, 자,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 이렇게 써보십시오. 요거는 136만원이니까 조금 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5억 중반 잡아야 되겠네요. 5억에서 5억 중반. 예. 저라면 일단 돈을 좀 더 보태서 할 수 있다면 협성을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5억 중반이, 보자. 5억 중반에 다른 거는 없나? 야, 5억 중반 아파트가 좀 잘 없네요. 2억 2천을 대출 받았을 때, 딱 5억에서 5억 3천 정도가 제일 베스트로 나오겠네요. 원리금, 내 돈 2억 2천 하고, 딱 원리금 해가지고, 150에서 180이다 하면, 한 5억 3천대, 일단, 경동마리나도 저는 너무 좋아 보이고요. 경동마리나 24평 좋아 보이고, 센텀 4만 좋아 보입니다. 센텀 4만 요렇게는 이제 구축이지만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들이고, 구축 몸테크 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참고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센텀 4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네.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와서 부산에서 어떤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를까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4년 15년 예, 대략 하면 약 10년 10개월이네. 대략 이제 한 약 10년 10개월 동안 해운대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운대 자이 이런 게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보면 해운대 자이가 125% 올랐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올림픽타운이 150% 올랐습니다. 해운대 자이가 125%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센텀 사만이 125% 올랐습니다. 24평이. 그래서 해운대자이 32평이 125% 올랐는데, 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해운대자이가 신축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해운대자이가 13년차 아파트죠. 해운대자이가 13년차 아파트니까 11년 앞당기면 10년 10개월 앞당기면 해운대자이가 신축이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센텀 사만이 상승률만 보자면 못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신축보다는 입지를 선택해라는 게 요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신축보다는 입지를 선택해라가 요런 데서 나온다. 그리고 사모가든 보세요. 184%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예. 여기 왜냐면 같은 입지 보면 이 상승률을 보면요. 이 동네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해운대 신도시를 봐도, 자, 해운대 신도시 보세요. 예, 이렇게 거의 좀 편차가 있네. 오피스텔이 껴서 그렇다. 예. 자,
두산 위브가 한 77% 오를 동안 요렇게 하니까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 예. 요거는 좀 안 맞겠다. 자. 그래서 좋은 동네에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4억대 지금 4억 5천이고 해운대 신도시는 얼마에 4억 5천짜리 한번 봅시다. 해운대 신도시 4억대 있는데 여기 77% 대비 역 가깝잖아요. 해운대 두산 위브보다 오히려 보면 센텀 사만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센텀 사만이 더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대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호재까지 있으니까 더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우선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5억대 아파트 저는 몬테크 가는 게 좀 좋다 봐지고, 우동 롯데는 얼마나 경동마리나 125%. 와, 예. 해운대자이랑 못지않게 요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재건축 진행이 안 된 아파트들인데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구 쪽으로 가볼까요? 남구 쪽. 남구에 롯데 푸르지오 요런 거는 비교가 안 되겠네. 남구에 좀 오래된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 힐스테이트 대연혁신 124%. 와, 해운대 자이 못지않게 올랐네요. 요것도. 예. 자, 센텀파크 168% 올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동래구 쪽으로 오게 되면 아까 한 4억대 아파트 중에서 이거 보면 되겠다. 사직 쌍용예가 보면 되겠다. 사직 쌍용예가 못 따라가네요. 센텀 4만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학원가 잘 형성되어 있는 홈타운. 와, 홈타운보다도 저기 센텀 4만이 더 많이 올랐네요. 홈타운도 사실 그 입지로 해서 실거주자들에게 인기 좋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센텀 4만이 상승률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억 2천 갭으로 봤을 때 저는 우선 센텀 4만 좋은 것 같고, 아까 2억 2천 갭이 아니지, 2억 2천 플러스 대출 했을 때 5억에서 5억 3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센텀 4만이나 경동마리나 이것도 투자로는 괜찮아 보이고, 또 5억대 보자. 5억대가 아까 양운의 안에도 또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면 이제 양운의 안에 이 신축을 좀 보시고요. 양운의 안에나 대연파크 푸르지오 요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완전 몬테크 가능해,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면 경동마리나랑 이제 센텀 4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센텀 4만 몬테크가 재개발을 기대하는 몬테크인가요? 했을 때 재개발이 재건축이죠.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인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결국 시세는 그래도 올라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대 심리가 붙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붙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되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대우마리나 1, 2차가 이제 재건축이 되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됐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2주 철거가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 근처에서 거주지를 찾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주 수요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격이 오를 때 입지 좋은 곳에 사업성까지 좋은 재개발 재건축이 처음에는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성 중간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사업성이 나쁜 재개발 재건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되지만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 가격이 그 다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기대 수익별로 움직이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될수록 이주 수요가 발생되면서 이제 재개발이 힘들지만 실거주가 괜찮은 이런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같이 이제 상승장에서는 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 보면 센텀 4만은 양호한 편입니다. 예. 센텀 4만은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대지 지분만 보면 이제 조금 재건축이 힘들거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힘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삼익비치라든지 저기 촉진 4구역처럼 나중에 분양가가 받쳐주게 되면 여기도 좀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는 입지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입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센텀 4만이 저는 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센텀 4만 플러스 경동 마리나라고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베뉴브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자, 우선은 그러면 우리가 베뉴브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베뉴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뉴브는 부산에서 완전 초상급지다 이래 봐줘요. 초상급지다. 우선은 이제 신축이고, 그 다음에 일부 광안대교 뷰도 나오고, 동부올림픽타운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광안대교 뷰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지평가를 할 때는 제가 학교상자라 하거든요. 학군,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상권 및 인프라, 이렇게 학교상자라고 보는데, 학군은 뭐 해운대 학군으로 학군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좀 라이딩을 해야 되겠지만 학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교통은 뭐 너무 좋죠. 해운대에서는 유일한 좀 더블역 세권에다가 나중에 강안대교 태우기나 이 고가교 태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강안대교 뷰 보이니까 좋고, 인프라도 여기에 상가도 들어올 거고, 인프라도 센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고, 그래서 입지적 측면에서는 부산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부산에서 완전 이제 선행 리딩을 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좀 버티겠죠. 하락장에서도 좀 버틸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는 부산에 큰 하락장이 와야 하락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부산에 큰 하락장이 언제 올 거냐 했을 때, 대외적인 이런 경기 악화가 있던지, 뭐 IMF나 외환위기급의 악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산 집값은 그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분석에 보면, 자, 부산, 여기 부산을 보시면요, 자,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터졌잖아요. 예, 요거를 자, 좀 더 크게 보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2007년, 2008년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요때 가격이, 자, 이게 밑으로 밑으로 내려간 게 여기가 마이너스고, 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부터 사실은 부산이 상승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금융위기보다, 그 경제적 위기보다 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뭐였냐면, 부산이 이 과거가 집값이 너무 쌌습니다. 너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요때 이 과거에 공급도 많이 없었고, 여기 두 개가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다면 금융위기급의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급의 경제위기도 이겨낸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IMF 때는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집값도. 예. 그래서 IMF급 위기가 아니라면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는데, 그래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공급량이 많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평가 상태여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고평가이면서 공급량이 많을 때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항상 이 시장을 보면서 24,000세대가 넘어갈 때부터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주 물량이 들어와서 부산의 입주 물량을 계속 체크하면서 24,000세대가 넘는 그 순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는 부산이 이제 24,000세대가 넘는 구간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 32,000세대가 넘어가면 거의 높은 확률로 하락이고요. 입주 물량이 32,000세대가 들어오면 높은 확률로 하락이고, 24,000세대 정도, 24,500, 요 정도는 이 전후 세대는, 자, 2018년도 때는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있죠. 19년도, 20년도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가 2019년 11월 달에 조성제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27,000세대라고 공급량이 많았지만 수요가 쫙 붙으면서 가격이 팍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다른 지역 대비 부산이 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이 코로나 유동성 장도 있고 이러면서 가격이 또 오르게 됐죠. 예.
그래서 일단 32,000세대가 넘어가면 매도 준비, 그 다음에 24,000세대 전후일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요때 저평가 상태다 하면 수요가 붙으면서 가격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고, 근데 고평가 상태다 하면 안 그래도 가격도 비싼데 입주 물량까지 많으니까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뉴브의 하락은 요 24,000세대 전후 때 주의가 필요하고, 요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고대장에 12,000원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 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